안녕하세요. 절약왕 리밋입니다. 저희는 절약하는 20대 신혼부부이고 이번 영상은 일주일 브이로그로 돌아왔습니다. 주말 아침에는 가볍게 영상 편집을 하고 전날 주문했던 쿠팡을 뜯어봤습니다. 저희는 보통 재료를 구매할 때 대용량으로 구매하는 편이에요. 저희 남편이 고기를 정말 좋아해서 이번에 목살을 구매했는데 한 달 정도 먹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형마트에 갔다가 달걀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걸 보고 바로 한 판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저희는 2인 가구이다 보니 이렇게 식재료를 구매하면 최대한 빨리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은 제가 좋아하는 에그마요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삼각대가 부서진 관계로 손으로 들고 깨겠습니다. 평소 샌드위치를 만들 때에는 절대 가장자리를 자르지 않지만 오늘은 왠지 예쁘게 해보고 싶어서 한번 잘라봤어요. 그런데 바로 후회했습니다. 가장자리를 자르니까 남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에그마요 샌드위치를 만들 때의 키포인트는 마요네즈를 많이 넣는 거예요. 마요네즈는 다다 익선입니다. 달걀을 빨리 먹으려고 5개 정도 삶았는데 제 거에는 1.5개 정도 넣었고 남편 거에는 3.5개 정도 넣었어요. 그리고 영양소 보충을 위해 바나나를 함께 올렸습니다. 최근에 여행을 갔을 때 차를 되게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차를 자주 마셔보고자 여행 갔을 때 샀던 홍차도 함께 우려봤습니다. 예전에 산 연유도 듬뿍 넣어봤어요. 우리 연유 홍차네. 밀크티. 밀크티. 뜨끈하네. 아, 맛있다. 맛있어? 꿀을 넣으니까 확실히 맛있네. 짠. 가득해. 가득하지? 많이 넣었어요. 5개. 계란은 참 맛있어, 이렇게 먹으면. 비벼 먹어도 맛있고 이렇게 삶아 먹어도 맛있고. 그러니까. 너무 맛있다. 점심을 먹고 남편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분리수거를 하고 왔습니다. 요즘에는 눈이 진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눈 오는 게 좋았는데 지금은 길이 미끄러워서 별로 좋진 않아요. 저도 이렇게 눈을 싫어하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조금 쉬었더니 벌써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저녁도 역시 집에 있는 재료들을 활용해서 요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건 최근에 쿠팡에서 구매한 밥솥인데 이걸로 밥을 지으니 밥이 아주 만족스러워요. 오늘 저녁은 딱 한 번만 먹을 수 있는 분량의 김치찌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늘 아침에 구매했던 고기를 함께 먹으려고 해요. 항상 찌개 같은 걸 끓이면 너무 많이 남아서 다음날 또 먹고 하다가 질리거나 결국 버리게 되는 일이 있어서 이제는 딱 한 번 먹을 양만 요리하기 시작했어요. 마법의 가루 솔솔솔. 이 고기는 전날 홈플러스에서 샀는데 한돈 고기인데도 2,000원대에 구매했어요. 정말 저렴하죠? 오늘 급하네, 고기 찾기. 얼마나 맛있게요. 요리하기 귀찮은 날에는 이렇게 고기만 구워 먹어도 충분히 맛있는 것 같아요. 이 압력밥솥에는 눈금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항상 쌀과 물을 마음 가는 대로 넣어봤는데요.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엄청 촉촉해 보이는걸? 물도 많이 넣고. 맛있어. 5만원. 그냥 먹을까? 채소. 양파로 이것도 채소야? 그럼 양파
양파도 채소지. 고기 기름 들어가도? 냄새 너무 좋다. 양파 냄새가. 먹겠습니다. 밥 맛있다 오빠. 치고 맛있네. 내가 딱 희망하던 밥 맛있어? 밥 느낌이야. 밥 맛있어. 드디어 됐네, 그치? 드디어 됐다. 작은 불에 그냥 오래 하면 되네. 저희가 최근에 이집트 여행을 다녀왔는데 이집트가 상대적으로 물가가 굉장히 저렴했어요. 물가가 저렴한 곳에 있다가 한국으로 들어오니 한국 물가가 상대적으로 비싸게 느껴지더라고요. 저희는 해외살이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나중에 배당금으로 월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물가가 저렴한 나라에 가서 1년 정도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이번 여행을 통해 했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감자를 구매했으니 이 감자를 얼른 먹으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제 인생 처음으로 감자전을 만들어 봤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요리를 잘 하는 편이 아니라서 이 처음 해보는 요리를 하기 위해서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투자하기로 했어요. 유튜브에서 봤을 때는 30분이면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 초보니까 3배 정도에서 1시간 30분을 잡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감자전을 만들면서 느낀 건 감자전을 만드는데 손이 굉장히 많이 간다는 거였어요. 감자 껍질도 벗겨야 되고 이걸 갈기도 해야 되고 감자 전분도 빼야 되고 이걸 또 부쳐야 하니까 굉장히 손이 많이 간다는 걸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감자전 해주는 사람들한테 더 고마운 마음을 가지기로 했어요. 혹시 감자전이 망할까봐 감자 전분도 추가로 넣었는데 이게 웬걸 생각보다 잘 만들었더라고요. 유튜브 선생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시간은 정말로 1시간 30분이 걸렸어요. 남편이 오기 전에 요리를 해주고 싶었는데 결국 남편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자본의 맛이란 이런 건가? 대기업의 맛이 쫀득쫀득하네. 감자 만든 거야? 딱 뿌려가지고. 역시 감자에는 케찹이지. 저는 요즘 책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특히 여행을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여행책을 많이 읽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구독자님들께서도 여행에 관련된 재미있는 에세이를 읽고 싶으시다면 다음에는 여행책 추천을 주제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볼까 합니다. 오늘 저녁은 며칠 전부터 너무나 먹고 싶었던 짜장밥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요즘 유튜브를 볼 때면 자꾸 짜장면 먹는 영상이 엄청 나와서 저랑 남편 모두 짜장면을 엄청 먹고 싶어 했어요. 최근에 구매했던 냉동 채소를 활용해서 볶음밥을 먼저 만들어 두고 양파와 춘장을 사용해서 소스는 따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손이 많이 가서 번거롭긴 하겠지만 요즘에 요리하는 게 조금 재미가 있어서 최대한 예쁘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사실 볶음밥 만드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았지만 이 요리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건 바로 이 양파 때문입니다. 제가 양파 다지는 걸 아직 잘 못해서 양파 손질하는 데에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어요. 제가 직접 요리를 해보니 칼질 잘하는 분들이 참 멋진 것 같아요. 뭐든 뚝딱뚝딱 해내는 분들 참 존경스럽습니다. 짜장 소스를 만드는 것도 처음 해봤는데 막상 또 결과물은 나쁘지 않더라고요. 물론 맛이 조금 싱거워서 중간에 간장이랑 오리스톡 같은 것들을 많이 추가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봤을 때에는 아주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우리 산 거 그거 넣고. 산 거 넣고 새우 볶음밥을 먼저 하고 이걸 만들었어. 힘들었어? 조금
어제보단 낫지 근데. 시간 내에 못할 수도 있겠다 싶었어. 난 비슷했어. 아 그래? 양파 써는데 오래 걸렸거든. 약간 해석이 그냥 막 하면 되잖아. 다지는 게 어려워가지고 좀 걸렸어요. 잘 먹겠습니다. 드세요. 맛있다. 진짜? 요리 잘해. 일치 어짱이야 일치 어짱. 크림빵 이거 완전 처음 먹는데? 물부터가 행복해. 어때? 좀 더 묻히고 먹어야 될 것 같아. 좀 더. 크림을 묻혀야 돼. 눈을 웃어야지. 바보. 그래, 어묵이 있더라고. 오늘은 요리하기 조금 귀찮은 날이어서 남편이 요리하기로 했습니다. 당근에서 나눔받았던 순대가 있어서 순대랑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은 떡볶이를 만들기로 했어요. 정말 예전에 샀던 어묵이 아직도 냉동실에 있어서 어묵을 듬뿍 넣은 떡볶이를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저희 남편은 저보다 손이 훨씬 빠르고 요리를 좀 잘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자기 스타일대로 그냥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늘 기름을 댄 떡볶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요리를 할 때 레시피를 계속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 떡볶이를 만들어 보니 지금까지 저는 파기름만 넣어서 떡볶이를 만들었었는데 마늘 기름도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이 떡볶이에서는 후추가 킥이라고 합니다. 이게 또 기름을 넣은 떡볶이는 처음이어서 그치? 맛있어. 그냥 윤기가 잘 흐른다? 우리 확실히 기름을 넣으니까 좀 그렇긴 하다. 그치? 왜 기름 떡볶이 이런 것도 있잖아. 맛있어. 확실히 그 기름 떡볶이 맛이 난다. 약간. 괜찮은데? 코팅된 느낌이야. 맛있다. 맛있어? 이 후추가 킥으로도 냄새 나지? 오늘은 남편과 함께 반차를 쓰고 나왔어요. 아주 중요한 일정이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며칠 전부터 차를 조금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 차를 사기에는 가격적인 면에서 조금 부담이 돼서 중고차 거래를 하기로 했습니다. 요즘에는 당근에서도 중고차 거래가 가능하다고 해서 당근으로 차를 보러 왔는데 완전 실패했어요. 우선 자동차 등록소가 6시까지만 영업을 했는데 4시 반에 만나기로 한 판매자분이 5시 35분에 오셨어요. 너무 늦게 왔으니 차량의 상태를 확인할 시간도 부족했는데 늦어서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도 하나도 없으셨고 사진에서 보지 못했던 사이드미러 부서짐이나 흠집이 정말 많았고 무엇보다 차 안이 정말 더럽더라고요. 물론 청소를 하고 타도 괜찮았겠지만 귤 껍질 등을 비롯해서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그냥 구매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역시 중고거래는 장점과 단점이 명확한 것 같아요. 돌아오니 시간이 너무 늦어서 역 근처에서 핫도그랑 짜장면까지 먹고 집에 갔습니다. 과연 다음 날에는 저희의 차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도 역시 차를 보러 갑니다. 중고차를 구매하려고 하니 여기저기 발품을 많이 팔긴 해야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차박 여행을 좀 해보고 싶어서 레이 밴을 사려고 했다가 막상 밴을 만나보니까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은 그냥 레이로 기울어진 상태입니다. 일단 오전에 차를 보러 간 곳은 좀 실패해서 오후에 다시 다른 곳에 가보기로 했어요. 그래도 점심은 먹어야 하니 결국 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렴한 한식 뷔페를 찾아왔는데 현금으로 결제하면 더 저렴했나 봐요. 저희는 카드로 결제했더니 조금 비쌌습니다. 다음에 외식을 할 때에는 이런 부분까지도 잘 고려해 봐야겠어요. 둘이서 한 끼 먹었는데 한 사람당 9,000원, 18,000원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 절약왕 아니지? 충동 소비왕이지? 다음 장소로 가려고 버스 정류장에 있었는데 꽈배기 냄새가 너무 좋아서 하나 사 먹었습니다. 당 보충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했어요. 이번에 간 곳에서는 여러 가지 옵션이 다 들어있는 레이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차를 보고 나서 이걸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레이와 함께하는 영상도 많이 올려볼게요. 하찮 괜찮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저희 부부의 일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